내가 다시 이 도시로 돌아온 것은 장마철 끝자락에 무더운 날이었다. 어깨를 적시는 빗줄기가 점점 가늘어질 무렵 그 옛날 내가 직접 세웠던 호텔이 눈앞에 보였다. 20년 전 나는 지친 이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겠다는 꿈으로 호텔을 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공동체 생활을 하며 지냈다. 그 호텔을 떠난 뒤 도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새 내 머리에는 하얀 새치가 늘었고 손에는 흙이 묻은 장갑 자국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다. 나는 지인과의 약속을 위해 서울에 올라온 김에 옛 추억을 되새기고자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호텔에 가까워지자 웅장한 정문 앞에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각진 제복을 입은 도어맨과 주차 요원들은 고급 차량에서 내리는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나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조용히 로비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광경 속에서 나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꽤나 젊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내 신발과 옷차림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어서 오셨습니다. 혹시 예약이 있으신가요? 살짝 굳은 목소리였다. 나는 바깥의 더운 공기 때문에 잠시 로비 소파에 앉아 쉬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환대보다는 의심이 먼저 느껴졌다. 죄송하지만 투숙객 전용 공간이라 외부인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의 말에는 미묘하게 날선 기운이 섞여 있었다.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졌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호텔은 모두를 따뜻하게 맞이하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고급이라는 이름 아래 초대받지 못한 사람을 배제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때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신사가 로비로 들어왔다. 젊은 직원은 곧바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그를 맞이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거운 짐이 있으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초라해 보이는 노인에게 이용이 어렵다고 했던 사람이 단정한 정장을 입은 손님에게는 극진한 태도로 돌변했다. 나는 그 젊은 직원의 이름표를 흘끗 봤다. 최성욱. 그래, 예전에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이곳이 바로 과거에 나 자신이 온 힘을 다해 지켜냈던 터전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나는 그저 화장실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최성욱은 다시금 냉랭하게 고개를 저었다. 여기는 투숙객 전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렸다. 명찰에 김유진이라고 적힌 또 다른 직원이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내게 말을 걸었다. 손님 혹시 화장실이 급하시면 잠시 안내해 드릴 수도 있는데. 김유진은 속삭이듯 내뱉었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유진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규정 위반이잖아요. 소리가 나자 김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은 호텔 VIP 매니저라는 직위를 달고 있는 윤지수 과장이었다. 그녀는 높은 굽을 신은 차에 성큼성큼 걸어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과한 호의를 베풀었네요. 김유진이 고개를 숙이자 윤지수 과장은 자리에서 돌아섰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웃음기 없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손님 모쪼록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호텔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해서 투숙객 외의 방문객의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서글픈 마음으로 그렇습니까? 하고 대답한 뒤 조용히 뒤돌아섰다. 호텔 밖으로 나와 지저분한 옷소매를 털었다. 누군가가 쫓아올 것 같았지만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주머니 속에는 오래된 명함이 있었다. 예전에 호텔을 세울 때부터 간직해온 내 이름과 직함이 또렷이 적힌 명함. 지금은 한희석 회장이라고 써있지만 사람들은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아마 내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 실제로 지난 5년간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단지 내 본 모습을 감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을 좀 더 솔직하게 보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그날 가까운 공원으로 이동해 벤치에 앉았다. 도시의 소음이 귓전을 울렸다. 대도시는 늘 시끄럽고 빠르게 움직인다. 반면
내 마음은 다소 무거운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누군가가 내 곁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놀라서 고개를 들자 아까 로비에서 나에게 화장실을 빌려주고 싶어 했던 김유진이 헐떡이며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제대로 못했어요. 그녀는 눈가의 물기가 고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가씨 괜찮아요. 나도 젊었을 때는 몰라서 실수한 적이 많지요. 그러자 김유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한 행동은 실수가 아닌 잘못이었어요. 우리 호텔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제가 신입이라 엄두를 못 냈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괜히 코끝이 찡해지는 걸 느꼈다. 어쩌면 이렇게 마음 따뜻한 직원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처럼 다가왔다. 김유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어 나에게 건넸다. 그녀는 음성에 떨림이 있었다.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혹시 나중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호텔을 찾아주신다면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손님 같은 분을 문전박대하는 건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수첩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가씨.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도 괜찮을까요? 호텔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지. 김유진은 잠시 주위를 살폈다. 점심시간이라고 둘러댔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어차피 이번 일로 제가 혼나더라도 후회는 없어요. 나는 그런 그녀의 결심에 마음이 울렸다. 고맙소. 이런 사람이 호텔에 남아있다니 아직 이곳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로군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호텔을 꿈꾸면서 입사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곳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봐요. 나는 김유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을 보니 갑자기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토록 문전박대를 당하고도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뜨거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호텔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바라보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실현해보자. 그렇게 결심했다. 일주일 뒤 나는 같은 호텔을 다른 모습으로 찾아갔다. 첫날은 낡은 운동복 차림으로, 이튿날은 수수한 셔츠와 면바지 차림으로, 또 그 다음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가보았다. 각기 다른 모습을 한 내가 호텔에 들어설 때마다 직원들의 반응이 어찌 달라지는지 관찰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다. 낡은 운동복을 입었을 때 프런트에서는 누군가가 수군거렸다. 저 사람 요즘 매일 오는 것 같지 않아 이상해? 어쩌다 만난 지배인도 나에게 무심하게 지나갔다. 그러나 어느 날은 의외로 일부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들은 내가 정장을 입은 날이면 지나치게 친절할 정도로 웃으며 인사를 했다. 정작 작업복을 입었을 때는 불편한 시선을 애써 숨기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김유진은 내게 몰래 와서 작은 메모지에 항상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건네주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 호텔 안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로비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주변을 살피던 어느 날이었다. VIP 매니저 윤지수 과장과 최성욱이 리셉션 데스크 뒤편에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저 노인분 지난번에도 이상한 행사액으로 오더니 오늘은 정장을 입고 있네요. 뭔가 찜찜하지 않아요? 그러자 윤지수 과장은 매서운 시선으로 날 훑었다. 호텔 이미지에 맞지 않는 분이면 알아서 불편하게 해드리는 게 맞죠. 이 정도로 퇴짜 맞으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신문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 김유진이 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곧 뭔가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지배인님도 지금 호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지만 윗선의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시골집에 돌아와 오래된 명함을 빛바랜 지갑에 꺼내놓았다. 한희석 창립자 겸 회장. 이름 아래에는 작지만 분명하게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호텔은 내가 직접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걸 주도해 시작한 곳이었다. 그러나 5년 전 나는 경영을 다른 임원에게 맡기고 시골로 내려갔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호텔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정장을 제대로 차려입었다. 20년 전 호텔 개장식 때 입었던 비싼 수트와 구두를 꺼냈다. 사실 몇 번밖에 손대지 않았기에 아직도 상태가 꽤 좋았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시간의 흔적이 얼굴에 자리 잡았지만 마음만은 다시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이제는 솔직히 말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호텔 정문에서 데어맨이 깍듯이 인사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수상한 노인으로만 바라보던 그 시선이 오늘은 180도 달라졌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짐이 있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의 조명은 여전히 화려했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였다. 곧 최성국이 자리에 달려와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용무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그런 그의 태도에 대답 대신 시선을 멀리 돌렸다. 지배인님을 뵙고 싶은데 계시나요?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뒤늦게야 매니저실 쪽을 가리켰다. 지금 바쁘실 텐데 혹시 예약이 있으신지요? 나는 빙그레 웃었다. 예약은 없지만 상관없을 겁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면 되니까요. 최성욱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호텔 VIP를 상대하는 기본 매뉴얼을 잊지 않고 나를 제지하려고 했다. 손님 잠시만요. 안내 없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익숙한 듯 빠르게 걸어갔다. 20년 전 내가 직접 설계한 복도와 문들이라 길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매니저실 문을 열자 윤지수 과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누구세요? 지금 지배인님, 미팅 중이십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시계를 보았다. 지배인님은 보통 아침 8시에 출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자리 안 잡으셨나요? 윤지수 과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곧이어 뒤쪽 작은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진우 지배인이 나오며 입을 떼었다. 이 사장님, 그가 경악에 찬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죽였다. 윤지수 과장은 눈을 크게 뜨고 나와 지배인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알아챈 듯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모두 괜찮습니다. 사실 지난 일주일간 여기서 벌어진 일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러자 방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윤지수 과장 최성욱 그리고 다른 몇몇 직원들도 뒤늦게 달려와 있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20년 전 내가 이 호텔을 시작했을 때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편히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난 며칠간 지켜보니 고급이란 이름이 사람을 배척하는 잣대가 되어버린 것 같더군요. 윤지수 과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작게 중얼거렸다. 회장님, 제가 정말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매뉴얼대로 움직이다 보니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이미 본 대로 들은 대로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이 호텔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누군가는 머뭇거리며 그럼 고급 이미지는 어떻게 되죠? 라고 물었고 또 누군가는 기존 VIP 고객들이 떠날까 걱정입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진정한 품격은 차별이 아니라 포용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이 호텔은 남녀노소, 장애인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심으로 이 호텔에 헌신하는지도 이미 알아봤어요. 그때 문 밖에서 김유진이 조용히 나타났다. 그녀는 잔뜩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나를 향해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 씨 고맙소. 지난번에 여기서 불친절을 겪은 손님들에게 끝까지 애쓰는 모습을 봤어요.
윤지수 과장은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도 김유진의 행동을 알면서도 규정 준수라는 명목으로 막았던 적이 있으니까 나는 한 걸음 다가서서 말을 이었다. 앞으로 한 달간 이 호텔은 전면적으로 리노베이션을 진행할 겁니다. 노인을 위한 전용 라운지와 아이들이 편히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를 탄 분들이 이동하기 쉽도록 동선을 새로 설계할 겁니다. 나는 시골에서 작은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모두가 함께할 때 오히려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감돌았다. 몇몇은 반가운 표정을 지었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불안해했다. 그러나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마무리했다.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옷차림이 남루하다고 해서 배제당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이미 호텔이 아니라 단순한 돈벌이, 수단에 불과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곳이 소중합니다. 나는 여기에 내가 꿈꿨던 진정한 휴식처를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로 호텔 내부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반발도 있었다. 고급 이미지를 망친다며 항의하던 직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바뀐 가치관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김유진은 내가 직접 구성한 세대공감 프로젝트 팀에 합류해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을 맡았다. 한편 윤지수 과장은 한 달간 내 시골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수를 받도록 지시받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가서 제대로 배우고 오겠습니다. 한 달 뒤 호텔은 마치 공사장처럼 시끄러웠다. 로비 한편은 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재단장되었다. 엘리베이터는 넓어진 입구와 낮아진 버튼을 갖추게 되었다. 2층에는 어린이 놀이방이 만들어졌고 그 옆에는 수유실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휴게실도 생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1층 라운지에는 노인 전용 공간이 마련되었다. 덕분에 서울 도심 한복판 호텔 안에 잠시라도 쉴 곳을 찾는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김유진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했다. 그녀는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만한 활동 목록을 만들어서 주말마다 시범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사라든지 간단한 쿠키 만들기 시간을 함께 가지는 시기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의외로 인기를 끌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르신들은 그 순수한 호응에 미소 지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나 역시 오래전의 기억을 되살렸다. 호텔을 처음 세울 때 로비에서는 늘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직원들은 한결같이 친절했다. 어떤 손님이든 환영했으며 비록 사소한 불편이 있더라도 서로 도와가며 해결하려 했다. 그 시절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한편 시골 커뮤니티 센터로 간 윤지수 과장은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런 삶이 답답했을 것이다. 바쁜 도시 호텔과 달리 시골은 느리고 소박한 풍경만 가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 안에 있던 편견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김치를 담그는 날이면 할머니들은 한평생 쌓아온 지혜를 아낌없이 알려주었다. 아이들이 마을을 뛰어다니며 웃을 때 그 웃음소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호텔에서 쌓아온 고급 기준이 실은 사람들의 진심이나 마음보다는 외형을 치장하는 방식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이다. 한 달 뒤 윤지수 과장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호텔에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나서서 노인을 안내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이 작은 손님이야말로 우리 호텔의 미래 VIP죠. 편히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까지 했다. 그리고 그녀가 속한 세대공감팀은 김유진과 협력하며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변화는 점차 호텔 전체를 물들였다. 처음에는 기존 VIP 고객들이 요즘 호텔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곧 그들도 달라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손님은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올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었기에 훨씬 만족스러워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들은 서울 시내 호텔 중에서 이렇게 편리한 곳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고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느 날 CNN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세대 통합형 호텔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독특하다며 국제적으로 보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조금 놀랐지만 흔쾌히 취재를 수락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델을 알고 또 자신들의 호텔이나 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라고 대답했다. 호텔 직원들은 모두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특히 김유진은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건 꿈 같아요. 우리 호텔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라며 환히 웃었다. 그 무렵 나는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바로 그 최성욱이었다. 그도 이제는 예전과 달랐다. 처음 내가 허름한 차림으로 왔을 때는 차갑게 대하던 사람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묻어났다. 나는 짧게 머뭇거리다 물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처음에는 회장님의 이런 방침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응대하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 반가웠다. 모두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랐던 일이었다. 마침내 세대공간 프로젝트의 첫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호텔 2층 대연 회장에서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하는 추억 나누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탁자마다 멋진 그림도 전시되어 있었고 간단한 다과와 음료도 준비되어 있었다.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옛날 놀이와 전통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잔뜩 신이 나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깔깔거렸다. 그 현장에는 밝은 웃음소리와 조용히 흐르는 음악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따뜻한 드라마 같았다. 나는 한쪽 구석에 서서 천천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회장님 여기 계셨네요. 누군가가 말을 걸어와 보니 윤지수 과장이었다. 한 달 전만 해도 날카로운 말투로 나를 대하던 그녀가 이제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골 커뮤니티에서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직접 만나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껍데기에만 집착했는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서비스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복받쳐 올라왔다. 한 달 만에 이렇게까지 바뀌다니 사람이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곧이어 김유진이 다과를 한 접시 가져왔다. 회장님도 드셔보세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쿠키래요. 나는 쿠키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비록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설탕이 조금 많이 들어간 듯 했지만 그 어떤 고급 디저트보다 달고 맛있게 느껴졌다. 아이들의 정성과 순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행사가 끝날 무렵 몇몇 어르신들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예전에는 이런 호텔은 상상도 못했어요. 돈 많은 사람들만 드나들 곳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같은 늙은이도 부담 없이 올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나직하게 대답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이곳이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공간이 되거든요.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손님들도 기뻐했다. 이런 호텔은 처음이에요. 부모님 모시고 오기에도 편하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놀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그들의 웃음을 보며 나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내 꿈이 다시금 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 후로 호텔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다. 객실 점유율도 과거보다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3대가 함께 숙박하는 가족 단위 고객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고객층이 확보되었다. 매출도 상승 곡선을 그렸고 무엇보다 호텔의 이미지가 진정한 휴식과 배려가 있는 공간으로 굳어졌다. 어느 날 나는 김유진과 함께 호텔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무수한 빛들이 반짝이고 시끄러운 교통소음이 멀리서 아득하게 들렸다.
회장님 이제야 정말 호텔다운 호텔이 된 것 같아요. 김유진이 옆에서 작게 웃었다.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바꿔나가실 생각이세요?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이 모델을 다른 호텔들과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함께 바뀌어야 해요.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문화는 한 호텔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에 필요한 일이니까요. 김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저도 힘을 보탤게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몇 달 뒤 나는 다시 한번 시골 커뮤니티를 찾았다. 옛 모습 그대로의 텃밭과 다정한 어르신들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들이 손을 흔들며 반가워했다. 한 회장님, 요즘 호텔은 어떠신가요? 나는 크고 작은 변화와 그곳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삶의 풍경들을 전해주었다. 할머니들은 감탄하며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언제 한번 가보고 싶네요? 라고 했다. 내가 언제든 오세요. 앞으로는 누구든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호텔이니까요. 라고 답하자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때 내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쁨이 가득 차올랐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풍경들,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이와 노인이 함께하는 로비 휠체어를 탄 고객이 편안하게 웃는 모습, 서로 다른 세대와 계층이 교감하며 만들어내는 놀라운 화합. 마지막으로 어느 늦은 저녁 호텔 정원에서 조촐한 축하 행사가 열렸다. 공연 무대 대신 작은 조명이 비치는 잔디밭에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둘러앉았다. 아이들은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옆에서 부모 세대는 추억과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자가 되었다. 나는 그 광경을 서서 지켜보았다. 어느새 홍차 한 잔을 들고 나에게 다가온 김유진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회장님 오늘따라 표정이 더 밝으신 것 같아요. 나는 잔을 살짝 흔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게 바로 내가 꿈꿔왔던 호텔이죠. 누군가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간. 밤하늘을 향해 눈길을 돌리자 흐릿하게 떠오르는 달빛이 정원 위로 은은히 퍼졌다. 그 빛 아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크고 맑게 울려 퍼졌다. 노인들은 그 순수함에 눈을 가늘게 뜨고 입가를 올렸다. 그리고 부모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진정한 호텔의 품격은 더 이상 값비싼 샹들리에나 호사로운 식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함과 배려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로부터 시간이 더 흐른 뒤 이곳은 이미 한국 최초의 세대 통합형 호텔로 자리 잡았다. 해외 언론 보도도 이어졌고 다른 국내 호텔에서도 방문해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며 문의해왔다. 나는 그들을 환영했다.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면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곳은 이제 완벽하다고 칭찬했지만 나는 그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완벽함이란 없고 언제든 개선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지켜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예전에 나를 문전박대했던 최성국이 부모님을 모시고 호텔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회장님, 오래전 제가 큰 실례를 범했었죠. 이젠 부모님을 모시고 와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신데 여기라면 충분히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답했다. 당연하죠. 지금 이 호텔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분들을 위한 배려이니까요. 그의 부모님은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로비에서부터 그 어떤 계단이나 문턱도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 직원들도 친절하게 길을 안내했다. 그 모습에 최성국은 눈시울을 붉혔다. 진작 이런 호텔이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편히 왔다 갔을까 싶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라도 바뀌었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다시 한번 정원의 은은한 조명이 켜졌다. 나는 벤치에 앉아 서울의 야경과 호텔의 작은 불빛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나온 세월과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상처로 다가왔던 기억이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의 씨앗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그때 김유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회장님 쉬고 계셨군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쉬는 중이죠. 하지만 마음은 더없이 평온합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이 호텔은 아직 더 배울 게 많으니까요. 나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내게도 마찬가지랍니다. 나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낸 호텔의 밤은 깊어갔다. 휠체어를 타고도 쉽사리 이동할 수 있는 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긴 놀이방, 그리고 노인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라운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결과물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그 마음들을 지키고 싶었다. 차가운 도시 한복판에서도 온기를 놓치지 않는 진정한 휴식처. 그 꿈이 다시금 현실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내일 아침 또 어떤 손님이 찾아와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설레게 했다. 조용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정원 가장자리의 작은 분수대에서 물소리가 고요하게 울렸다. 밤하늘의 별들은 이 도심 속에서도 희미하게 반짝였다. 나는 그 소리와 빛을 품에 안고 긴 하루의 끝에 눈을 감았다. 지난날의 고민과 아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내 입계에는 자연스레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생각했다. 때로는 서러운 경험이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법이지. 결국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뀔 수 있다. 호텔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발전했고 언젠가 이 도시가 나아가온 나라가 이렇게 따뜻한 길을 걸어가기를 나는 마음 깊이 기원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로비에 들어오며 장식용 분수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직원들은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이들은 키보다 큰 문을 지켜보며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그 풍경을 보며 즐겁게 웃었다. 바로 이곳이 누군가가 교감할 수 있는 공간 슬픔과 기쁨이 오가며 서로를 보듬는 작은 세계였다. 나는 그 한가운데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할 이 호텔의 미래를 떠올리며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었다. 잃었던 초심을 되찾은 지금 이곳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호텔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길 기도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간. 그게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호텔이었다.